법정 내에서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11억짜리 경매를 116억에 낙찰받았기 때문이죠. 입찰자는 경매 입찰표에 11억 6천만 원을 적으려다가 0을 하나 더 붙여 116억으로 작성해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입찰자는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결국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생돈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입찰자의 실수는 법원에서 무효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경매 전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생돈 날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법원 경매 보러 가는 날은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법원에 보통 10시 또는 10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그날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으면 뺑뺑 돌다가 입찰표 적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 시간을 고려해서 일찍 가시는 것도 좋고요.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매 입찰하러 가기 전 준비물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그다음에 보증금, 입찰표, 봉투입니다. 공동 입찰, 대리인, 법인 등 입찰하는 형태에 따라 준비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준비를 하실 때는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준비하는 보증금이 1억 3,755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수표 한 장으로 다 끊어줍니다. 현금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금은 분실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입찰이 되었는데 봉투를 열어 돈을 세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경우 유찰되니까 분실 위험이 없도록 수표를 끊어주세요. 경매 당일날 입찰표를 받아서 써도 되지만 입찰표를 미리 써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경매장에 가면 초보분들은 괜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입찰 금액을 높게 적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상 낙찰되면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후회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 처음에 했던 내가 이성적인 판단하에 결정한 금액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적어두는 겁니다. 지금부터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제 경매 물건을 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을 진짜 입찰한다고 생각하면서 입찰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번호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4425. 이 경매 물건은 물건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물건 번호란 만약 한 사람의 재산이 여러 개가 경매로 나올 경우 뒤에 가로 네모 안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물건이 3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1번을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물건 번호 뒤에 1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시로 작성하는 물건은 물건 번호가 없어서 비워두겠습니다. 자, 입찰 기일은 오늘 날짜로 적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아래로 내려와서 본인란의 인적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리인이 아니라 내가 혼자 경매를 볼 때를 예시로 작성하는 거라 여기에 적어줍니다. 만약 대리인 작성이라면 여기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란에는 경매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본인이라고 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본인의 성함을 작성해 주시고요. 주민등록 번호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 줍니다. 전화번호도 작성해 줄게요. 주소도 당연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입찰 가격 보이시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내가 생각한 입찰가의 10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입찰할 물건 최저가가 13억 6,960만 원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14억 50만 원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0억, 100억, 1000억 보이시죠? 우리는 10억부터 시작하는 물건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1000억, 100억 부분을 손으로 가려주시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적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적을 겁니다. 여기 칸에 0을 채워볼게요. 0을 5개 채우시고 앞에 10만이라는 칸 보이시죠? 여기에다 숫자 5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100만, 1000만 칸에 적을 숫자는 없습니다. 억이라는 칸에는 4억을 적고 10억 칸에는 1을 적어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억 50만 원.
맞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보증 금액도 작성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보증 금액은 최저 입찰가의 10% 이상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작성한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금액의 10%입니다. 최저 금액이 13억 6,960만 원이었죠. 13억 6,960만 원의 10% 이상 1억 3,696만 원이죠. 저는 1억 3,700만 원 이렇게 수표로 끊었다라고 가정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보증 금액을 작성할 때도 100억과 10억의 칸은 손으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역시 뒤에서부터 작성합니다. 0을 10만원 칸까지 채워주시고요. 100만 칸에 7을 작성해 주시고 1000만 칸에 3을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억 칸에 2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자라고 적힌 부분 옆에다가 성함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보증 제공 방법, 여기 보시면 현금, 자기압 수표 보이시죠? 여기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찰표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밑에 주의사항 보이시죠? 입찰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를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밑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 내가 입찰가를 수정하거나 뭔가 잘못 적은 게 있다면 이 종이에 수정하지 말고 새 종이를 다시 받아서 작성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뒷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이렇게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장은 내가 대리 입찰을 할 때 적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리 입찰이 아니라 본인이 입찰을 하는 걸 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대리인으로 작성 시 전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 대리인은 도장 찍는 난에 꼭 인감 도장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입찰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다음은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작성해 볼게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4420호 적어주고 물건 번호는 없었죠. 제출자의 본인 성함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끊어준 수표를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작성도 끝.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 봉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본인, 대리인 이렇게 재어 있는데요. 여기도 본인란에 성함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외라고 적혀 있는 건 한 물건의 공동 투자일 경우 본인 외 2명, 3명이면 3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인이라고 적힌 곳에 도장을 찍을 건데 도장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연결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집행관이 이 봉투를 제출할 때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날 법원에서 내가 몇 번째로 입찰했는지 알려주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자주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봉투 뒤를 뒤집어 보면 또 사건 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어 줄게요. 도장은 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찍어 주시면 됩니다. 각 지역 법원마다 인이 있는 위치가 있고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전부 도장을 찍어 주세요. 입찰표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성명 옆에 인이 있어 찍는 칸이 있는 입찰표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뒷장도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여기에 제출자 옆에 안 보이시죠? 여기는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고요. 봉투 뒷면에 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셋 다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봉투 앞면에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도장 콕 찍어 주시고요. 마지막 봉투에도 찍어 주세요. 그리고 기일 입찰표,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입찰 봉투에 다 넣으시고 여기 네모칸에 스탬플러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 봉투를 앞으로 나가서 신분증과 봉투를 함께 집행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 후 봉투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줄 거예요. 이 수취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나중에 폐찰될 경우에 보증금 찾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투는 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혼자 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하나도 안 어렵죠? 잘 따라오셨네요. 앞으로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매를 보고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갖고 있다가 잘 안 된 물건을 사는 거라 뭔가 기운이 안 좋다고요. 물론 경매 물건이 좋은 일로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경매를 잘 낙찰받으면 요즘같이 부동산이 비싼 시기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좋은 물건을 싸게 잘 낙찰받으면 우리 딸아들들 시집 장가갈 때 보탬도 될 수 있죠. 경매가 빨리 낙찰되어야 물건 앞으로 진 빚이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경매가 재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작은 희망 한 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매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경매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